2021년 1학기 공학수학 1 9번째 시간입니다. 5주차 첫 번째 강의입니다. 어, 2, 3, 4 이렇게 해서 3주 동안은 실시간 수업을 했지요. 이제부터는 다시 녹화 수업으로 돌아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3장 3절 상수계수를 갖는 제차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 이 풀이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수계수를 갖고 이계이고 선형인 미분 방정식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 모양이 이렇게 생겼겠죠. A, B, C라는 상수에 대해서 Y의 더블 프라임, Y 프라임, 그리고 Y 이것의 승수가 모두 1승으로 표현되는 그런 미분 방정식이겠죠. 전부 승수가 1승이 되어야 우리가 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차다라고 했으니까 는 오른쪽은 0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상수, 계수, 제차, 이계, 선형 미분 방정식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어떤 상수 A, B, C에 대해서 모양이 A, 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B, Y 프라임 플러스 C, Y는 0이다.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 있겠죠. 이런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기호를 하나 도입할 거예요. y의 더블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미분 연산자를 통해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y를 한 번 미분한 y의 1계도 함수 dx분의 dy죠. 이것을 dx분의 d라는 것을 대문자 d로 표현해서 dy 이렇게 고쳐 쓸 거예요. 마찬가지로 y의 2계도 함수 dx제곱분의 d제곱 y지요. 이것을 dx분의 d라는 연산자를 두 번 시행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d제곱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d제곱 y 이렇게 쓸 겁니다. 마찬가지 y의 3계도 함수는 dx의 3승분의 d3승 y 이렇게 표현됐을 텐데 이것은 y를 3번 미분한 거다 해서 미분 연산자 대문자 d를 3승해서 표현할 겁니다. d3승 y.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y라는 함수를 제외하고 거기에 시행한 미분 연산자 dx분의 d 이것은 대문자 d로 표현할 거고 dx제곱분의 d제곱 하는 것은 대문자 d의 제곱 이렇게 표현할 거고 dx 3승분의 d3승 하는 것은 대문자 d의 3승 이렇게 쓰겠다라는 거예요. 대문자 d를 하나씩 곱할 때마다 미분을 한 번씩 더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때 이 대문자 d를 우리는 미분 연산자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미분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미분 연산자를 가지고 이 제차 2계 선형 미분 방정식 이것을 표현해 볼까요? 그렇다면 A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BY 프라임 플러스 CY는 0 우리가 풀려고 하는 미분 방정식입니다. 이것을 미분 연산자로 표현하면 A D제곱 Y 플러스 BDY 플러스 CY가 0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y라는 함수에 상수 a 곱하고 두 번 미분하는 a d제곱 하는 미분 연산자를 시행하고 그 다음 상수 b를 곱하고 미분하는 b, d라는 미분 연산자를 시행하고 그 다음 상수 c를 곱하는 c라는 연산자 이것은 그냥 곱하기만 하면 돼요. 상수는 이것을 y에 시행하고 y에 시행한다 그러면 y하고 이 상수를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미분 연산자를 시행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다면 전부 두 번 미분하는 것도 한 번 미분하는 것도 상수를 곱하는 것도 y에 시행을 한 거니까 결국 y에 시행된 미분 연산자는
AD제곱 플러스 BD 플러스 C라는 미분 연산자가 시행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Y에 시행된 이 미분 연산자를 보니까 대문자 D라는 것의 2차식이죠. D의 제곱, D의 1승, 상수항. 그렇죠? 그러니까 그 2차식을 즉 AD제곱 플러스 BD 플러스 C 이것을 D의 함수다라는 뜻으로 FD라고 쓸게요. 어렵지 않죠? 예, FD라고 썼으니까 D의 함수에서 D로 표현된 2차식을 FD라고 쓴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미분 방정식은 결국은 y에다가 fd를 시행한 거죠. fdy는 0이다. 이렇게 주어지지요. 그렇죠? 예, 미분 연산자로 우선 이렇게 고치는 것을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습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2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마이너스 3y는 0. 예, 이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을 미분 연산자를 이용해서 표현해라 그랬어요. y의 더블 프라임 하는 것은 d제곱으로 y 프라임 하는 것은 d로 상수는 그대로 놓고 y에 시행한 거다라고 쓰면 되겠죠. 네, 그렇다면 이 미분 방정식은 미분 연산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 2d제곱 플러스 d-3이라는 미분 연산자를 y에 시행했더니 0이 되었다. 그런 뜻이죠. 어려운 거 없죠? 예, 거꾸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예, y를 2번 미분하고 2 곱하고 플러스 y를 미분한 것 마이너스 y에 3을 곱한 것 이 값이 0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고쳐 쓸 수 있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y의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2y 프라임 마이너스 3y가 0이다. 예, 역시 상수계수고 제차 오른쪽이 0이니까 제차이고 y의 더블 프라임도 y 프라임도 y도 전부 1승으로 표현됐으니까 선형이죠. 예, 그렇다면 제차 이게 선형 미분 방정식입니다. 이것을 미분 연산자로 표현해라. 어렵지 않았죠? 똑같이 하면 됩니다. 더블 프라임 d제곱으로 프라임은 d로 상수는 그대로 예, 그대로 갖다 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d제곱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3이라는 미분 연산자를 y에 시행했더니 0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된 미분 방정식이 되겠어요. 어렵지 않았죠? 자, 그렇다면 다시 거꾸로 하는 건 얘기를 했었는데 미분 연산자를 시행하는 걸 연습을 해볼게요. 예, 어려운 얘기 없습니다. d라고 표현된 건 그냥 미분하시면 됩니다. d제곱 이렇게 표현되면 2번 미분하시면 되고 d3승은 3번 미분하시면 되고 어렵지 않겠죠?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의 3승 마이너스 코사인 x라는 함수에 d를 시행하면 어떻게 되냐? 미분하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항별로 미분해서 마이너스 기호로 연결하면 되겠죠. x의 3승의 d를 시행하고 코사인 x의 d를 시행한 것을 빼주면 됩니다. 근데 d는 미분하는 거니까 x의 3승을 미분하면 3x 제곱이에요. 그렇죠?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죠. 그걸 빼줄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사인 x로 바뀌겠죠. 어렵지 않죠? 네, 쉬운데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텐전트 x라는 함수에 2d 플러스 1이라는 미분 연산자를 시행하면 어떻게 되냐? 예, 합에 대해서 전개가 됩니다. 2d를 텐전트 x에 시행하고 1을 시행한 거예요. 상수를 시행했다는 건 그 상수를 곱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2d를 시행하고 1을 시행하고 그렇죠? 그렇다면 계산할까요? 예, d를 시행한 건 텐전트 x를 미분한 거니까 시컨트 제곱 x죠. 거기 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결과는 2 시컨트 제곱 x죠. 1을 시행하는 것은 1을 곱하면 되는데 1은 곱하나 마나 텐전트 x죠. 그렇다면 결과는 2 시컨트 제곱 x 플러스 텐전트 x 이렇게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연습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 해법을 우리가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수계수 ABC를 갖는 제차 2개 선형 미분방정식. 우리가 풀려고 하는 미분방정식의 모양은 A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BY 프라임 플러스 CY는 0이다. 이렇게 돼요. 이것을 미분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AD제곱 플러스 BD 플러스 C, 이 미분 연산자를 FD라고 표현을 했다면, 그렇다면 결국 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은 FD를 Y에 시행했더니 0이다. 예, FD Y는 0이다. 이렇게 주어지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결국 AD제곱 플러스 BD 플러스 C Y는 0이다. 네,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2차 방정식이.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것, 이 미분 방정식에서 여기 Y 제거하고 이 미분 연산자, 이것을 0으로 둔 것, A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BY 프라임 플러스 CY, 즉 FD가 되겠죠. 그렇죠? 예. FD는 0하고 둔 이 방정식. 예. 이 방정식을 우리는 특성 방정식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분 방정식을 이걸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칠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분 방정식은 f, d, y는 0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거기에서 우리는 여기 FD에 관한 식, 이게 D의 2차식이니까 FD라는 것을 AD제곱 플러스 BD 플러스 C, 우리가 풀어야 되는 이 미분 방정식에서 Y에 시행하려고 하는 미분 연산자입니다. Y에 시행하려고 하는 미분 연산자를 0이라고 두면 FD가 D의 2차식이니까 D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생겨요. 그렇죠? 그 2차 방정식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2차 방정식은 AD제곱 플러스 BD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겠죠? D에 관한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 D에 관한 2차 방정식, 이것을 우리가 풀어야 되는 미분 방정식, 즉 FDY는 0 하는 거니까 그걸 다시 쓰면 A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BY 프라임 플러스 CY는 0, 이거죠. 우리가 풀려는 미분 방정식. 우리가 풀려는 이 미분 방정식의 특성 방정식이다라고 불러요. 어렵지 않죠? 우리가 풀려는 미분 방정식의 특성 방정식이 뭐냐라는 걸 설명한 겁니다. 그때 우리가 풀려는 그 미분 방정식에서 Y에 시행되는 미분 연산자 FD를 0이라고 둔 2차 방정식이다. 어렵지 않죠? 그것을 우리 미분 방정식의 특성 방정식, characteristic equation, 특성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니까 뭐 크게 혼동될 게 아니면 그냥 D라는 기호를 사용해서 D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다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돼요. 근데 같은 모양으로 이 D라는 것을, 이 그리스 문자입니다. 람다, 이렇게 쓰고 람다, 우리말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D를 그냥 람다로 바꿔주면 D제곱은 람다 제곱, D는 람다 이렇게 바뀔 테니까 D에 관한 것을 람다에 관한 것으로 바꿔주면 A 람다 제곱 플러스 B 람다 플러스 C는 0이다. 이렇게 바뀌죠. 하지만 D를 람다로 바꾼 것뿐이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이 달라진 건 없어요. 그렇죠? 같은 2차 방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람다로 고쳐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진 이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 이것의 특성 방정식이다라고 부르기도 해요. 사실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람다로 굳이 고치면 한 번 더 람다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되니까 귀찮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대문자들을 그대로 놓고 그대로 푸셔도 됩니다. 똑같은 거니까. D하고 람다하고만 바꿔준 거니까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되는 미분 방정식의
특성방정식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죠. 예, 특성방정식. y에다가 시행하려는 미분연산자를 0이라고 두면 d라는 미분연산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생긴다. 그 2차 방정식을 주어진 미분 방정식의 특성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렇다면 2차 방정식이니까 우리 근의 공식을 사용하면 근을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을 수도 있고 중근이 있을 수도 있고 예, 또는 복소근이 있을 수도 있죠. 복소수로 근을 갖는다 그러면 그 두 개의 복소수 근은 서로 켤레 관계에 있죠. 예, 그렇게 우리가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풀 그 종류, 예, 미분 방정식,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 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y 프라임 마이너스 2y는 0이다 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이 방정식의 특성 방정식하고 그 특성 방정식의 근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가볼까요? y에 시행하는 미분 연산자는 더블 프라임이 있으니까 d제곱, 프라임은 d, 상수는 그대로. 예, 그러면 바로 생각할 수 있죠. d제곱 플러스 d 마이너스 2는 0이다. 어렵지 않죠? 예, 람다라고 바꾸면 람다의 제곱 플러스 람다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귀찮으니까 그냥 d로 놓고 푸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d제곱 플러스 d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인수분해가 되지요. d 플러스 2 곱하기 d 마이너스 1. 예, 이렇게 곱하면 d제곱 플러스 d 마이너스 2를 얻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 이 값이 0이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걸 0으로 만드는 근은 d가 마이너스 2던가 1이던가 하면 되겠죠? 해서 두 근은 서로 다른 걸로 d는 1, d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서로 다른 근을 얻었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근의 공식 뭐 잊어버리지 않았죠? 예,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2y 프라임 플러스 2y는 0. 이것의 특성 방정식과 근을 구해라. 이 미분 방정식의 특성 방정식은 y에 시행되는 미분 연산자를 0이다 라고 두는 거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대문자 d를 람다라고 바꿔볼까요? 그렇다면 더블 프라임 하는 것은 람다 제곱으로, 프라임 하는 것은 람다로 바꾸면 되죠. 람다 제곱 플러스 2람다 플러스 2는 0이다. 그렇죠? 예, 근의 공식을 써보겠습니다. 람다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1차 함계수가 2, 짝수지요. 그렇죠? 짝수니까 짝수일 때 공식 아마 중학교 과정이나 아니면 늦어도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중에서는 아마 근의 공식이라는 게 있을 텐데 중학교 때 대부분 배웠을 거예요. 방정식 배울 때. 그렇죠? 예, 해서 근의 공식 씁니다. 짝수니까 이것의 반, 그것을 B', 2차 함계수는 A, 상수항은 C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그렇다면 공식대로 람다는 A분의 2차 함계수 1이지요. 예, 여기 주어진 값의 부호를 바꿉니다. 마이너스 하고 이것의 반을 씁니다. 2의 반이니까 1이지요. 그걸 마이너스 B' 하고 쓸게요.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B'의 제곱 반은 1인데 제곱하면 1이니까 1 마이너스 A, C 2차 함계수하고 상수항 1과 2를 곱하면 2가 되겠죠. 그걸 뺄 거니까 마이너스 2. 자, 그렇다면 루트 안에는 루트 마이너스 1이 들어갔어요. 루트 마이너스 1은 복소수로 i라고 쓰죠. 그렇다면 이 뒤에 있는 값은 복소수 i입니다. 그렇다면 1분의 하는 것은 뭐 계산할 거 없으니까 위에 분자만 남았고 람다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두 근이, 특성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는 플러스로 연결된 람다는 마이너스 1 플러스 i 또 하나는 마이너스로 연결한 람다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두 개의 복소근은 서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켤레로 주어져 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복소근이 있다면 항상 켤레로 이렇게 근을 갖게 돼요. 그렇죠?
예,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한 번만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 y의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4y 프라임 플러스 4y는 0. 이것의 특성 방정식과 근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그럼 특성 방정식은 여기 더블 프라임은 람다 제곱, 프라임은 람다 이렇게 바꾸면 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4람다 플러스 4는 0 이렇게 표현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인수분해하면 람다 제곱 마이너스 4람다 플러스 4는 람다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이것이 0이다라고 했으니까 이 근은 이걸 0으로 만드는 2인데 여기 제곱이니까 2가 2번 있는 거죠. 중근이지요. 네, 이렇게 중근을 갖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해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특성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일 수도 있고 2차 방정식이니까 그렇죠? 복소근일 수도 있고 2차 방정식일 때 복소근이다 그러면 두 개의 근은 서로 켤레 관계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중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연습한 이유는 우리가 풀려고 하는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 이것의 해가 바로 그 미분 방정식의 특성 방정식 예, 그것의 근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냐 아니면 복소근이냐 아니면 중근이냐 이런 것에 의해서 형태가 딱 정해져요. 그러니까 이런 선형 미분 방정식은 풀기가 쉽죠. 그렇죠? 상수계수라면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계수가 상수가 아니고 함수일 땐 뒤에서 그 중에 풀 수 있는 특별한 형태, 코시 오일러 방정식이라는 형태를 잠깐 얘기를 할 텐데 그 정도만 우리가 이 교재에서 다룰 겁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풀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규칙이 없는 그런 함수 계수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그 난이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배우지 않고요. 나중에 대학원 가시면 뭐 다뤄볼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취미로 그때 한번 다뤄보세요. 기회가 있다면 전공에 쓰이는 부분이 있다면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인데 상수계수다 그러면 특성 방정식만 가지고 근을 가지고 그 해를 일반해를 바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가볼게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자, 이런 정리를 하나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별하게 지수함수 이것이 이제 우리가 풀려는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 상수계수일 때 그럴 때 해가 대부분 지수함수로 이제 표현이 될 텐데요. 그래서 그 지수함수에 대해서 미리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지수함수 2의 AX승에 대해서 우리의 그 미분 연산자를 가지고 만든 함수 FD, 그 FD를 시행하면 지수함수는 어떤 형태를 갖추게 되냐라는 걸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우리 해로 표현될 수 있구나 하는 걸 여기서 알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은 FD라고 쓴 것은 D의 2차식이죠. 그러니까 D의 제곱, D의 1승, 그리고 상수항 이렇게 표현됐겠죠. 그것을 2의 AX승이라는 지수함수에 시행을 하면 여기 A가 있죠. 지수함수의 파워에 X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입니다. 그 A를 D 대신에 이렇게 대입해 주면 돼요. 그리고 지수함수 그대로 곱하면 됩니다. FA, 2의 AX승. 어렵지 않죠? 예. 자,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우선 상수에 대해서는 C를 곱하는 것은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렇죠? 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A라고 바꿔야 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수는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성립됐죠? 네. 한번 미분해 볼까요? D를 시행하면 2의 AX 시행하는 걸 한번 미분하는 거니까 지수함수 미분하는 방법 그대로 곱해두고 위에 있는 AX를 미분해서 곱할 텐데 AX를 미분하면 A가 되죠. 그러니까 A가 그냥 곱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D를 시행했다라는 건데 여기 2의 AX승은 그대로 두고 D를 그냥 A로 바꿨네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A 곱하기 2의 AX승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그렇죠? 마치 D가 곱해져 있는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똑같습니다. D제곱을 시행해 볼까요? 두 번 미분하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한 번 미분하면 A, 2의 AX승이었으니까 이 1개도 함수를 또 미분하면 됩니다. A 그냥 곱해두고 지수함수 미분해 곱할 텐데 지수함수 미분하면 똑같이 하게 되지요. 예, A 나가고 2의 AX승. 그러니까 A가 두 번 곱해지게 돼서 A제곱 2의 AX승.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D제곱하는 그 D 대신에 A를 넣어서 A제곱 하는 것을 곱해놨어요. 됐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루는 것은 D제곱, D 상수 이런 걸 가지고 만든 D에 관한 2차식이었으니까 이 2차식에 관한 걸 나중에 이제 3차식, 4차식, 즉 3개 미분방정식, 4개 미분방정식 그 이상 개수를 갖는 미분방정식에도 이 2차가 기본이 되어서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2차에 대한 것은 D제곱, D, 상수항 이런 것들로 만들어진 거니까 D제곱도 이런 성질을 갖고 D도 이런 성질을 갖고 상수도 이런 성질을 갖는다면 D제곱과 D와 상수로 만들어진 FD도 이런 성질을 갖게 되겠죠. 그렇죠? 예. 해서 FD를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형태 알파 D제곱 플러스 베타 D 플러스 갬마 이걸 다루려고 하는 거죠. 이렇다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렇다면 FD를 2의 AX승에다가 시행을 해주면 FD 알파 D제곱 플러스 베타 D 플러스 갬마니까 이것을 2의 AX승에 시행한 거죠. 자, 그렇다면 D제곱 파트를 시행하고 D 파트를 시행하고 상수 파트를 시행하고 더하면 됩니다. 그렇죠? 알파 D제곱을 시행한 거 플러스 베타 D를 시행한 거 플러스 갬머를 실행한 거. 그렇죠? 근데 D제곱에 대해서 D 대신에 A로 바꾸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D제곱 실행한 것은 A제곱 곱한 것하고 같아요. D를 시행한 것도 똑같아요. D 대신에 A 대입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A를 곱한 것하고 같아요. 그렇죠? 상수는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니까 알파 A제곱 플러스 베타 A 플러스 갬머라는 것이 2의 AX승에 곱해져 있네요. 그렇죠? 예, 이것은 D 대신에 A가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FD가 FA로 바뀌어 있는 거죠. 해서 FA 곱하기 2의 AX승이다. 이렇게 됩니다. 지수함수는 이렇게 특별한 성질을 갖는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성질을 가지고 우리 해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풀려는 미분 방정식은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이고요. 모양은 FDY는 0이다 라는 모양이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선 특성 방정식이 있었어요. 이 미분 방정식의 특성 방정식은 y 치워버리고 y에 시행하려는 미분 연산자로 표현된 그 함수 그것을 0이다라고 둔 2차 방정식이다라고 했죠. 자, 그렇다면 특성 방정식은 FD는 0이다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그렇다면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질 수 있고 복소근을 가질 수 있고 아니면 중근을 가질 수 있겠죠. 자, 셋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첫 번째 경우부터 공부를 해볼 거예요. 서로 다른 실근 알파와 베타를 갖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주어진 특성 방정식이 즉 우리가 풀려고 하는 미분 방정식의 특성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데 그 값이 알파와 베타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연산자 D를 가지고 만든 2차 방정식은 FD는 0이었으니까 알파하고 베타가 근이다라는 것은 이 방정식에 D 대신에 대입하면 이 식을 만족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D 대신에 알파를 대입하면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F 알파는 0이지요. 그렇다면 F 베타도 0이지요. 알파와 베타가 둘 다 근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F 알파와 F 베타가 0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가보겠습니다. FD를 금방 봤듯이 지수함수 2의 알파 x승에다가 실행을 하면 이 특별한 경우에 이 경우는 D를 알파로 바꿔서 곱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F 알파를 2의 알파 x승에다가 곱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금방 알파하고 베타가 이 특성 방정식의 근이라고 했으니까 F알파는 0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0을 곱한 거니까 당연히 0이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FD 2의 알파 X승은 0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베타로 바꿔서 확인해 볼까요? FD를 2의 베타 X승에다가 시행을 하면 역시 D 대신에 베타로 바꿔주면 돼요. 지수함수 모양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F 베타가 2의 베타 X승에 곱해지는데 베타도 특성 방정식의 근이었으니까 F 베타는 역시 0이었어요. 0이 곱해진 거니까 0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 결과는 뭘 얻었냐 하면 2의 알파 X승 하는 것에 FD를 시행하면 0이 되고 2의 베타 X승에도 FD를 시행하면 0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방정식은 뭔가요? 어떤 Y에 FD를 시행하면 0이냐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FD를 시행해서 0 되는 함수 Y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2의 알파 X승도 그렇게 되고 2의 베타 X승도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아낸 거죠. 그러니까 2의 알파 X승과 2의 베타 X승은 우리 방정식 FDY는 0, 이것의 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알파하고 베타는 서로 다른 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대로 알파하고 베타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2의 알파 X승하고 2의 베타 X승은 서로 1차 독립이다라는 걸 앞에서 배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두 해를 알고 있는데 서로 1차 독립이 되는 두 해를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역시 앞에서 다룬 대로 그 일반해는 이것은 이계 미분 방정식이니까 이계 미분 방정식인데 서로 1차 독립이 되는 두 해를 알았다?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일반해는 예, 이 두 해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된다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일반해를 이 두 해의 1차 결합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C1 2의 알파 X승 플러스 C2 2의 베타 X승.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특성 방정식을 가지고 해를 구하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특성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다. 알파와 베타를 갖는다 그러면 알파를 가지고 지수함수 2의 알파 X승, 베타를 가지고 지수함수 2의 베타 X승 이렇게 만들어 두고 서로 다른 실근이다 그러면 이 각각이 이 두 개가 서로 1차 독립이니까 이것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해 주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해를 얻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y는 C1 2의 알파 X승 플러스 C2 2의 베타 X승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연습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예제 한번 풀어볼게요. y의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2y 프라임 마이너스 3y는 0 이걸 풀어라 그랬습니다. 우선 특성 방정식을 봐야 되겠죠? 특성 방정식은 더블 프라임 d제곱으로 프라임은 d로 바꾸고 상수 그대로 놓고 그러면 d제곱 마이너스 2d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게 특성 방정식이네요. 인수분해 해볼까요? d-3 곱하기 d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d는 3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네요. 3하고 마이너스 1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 3과 마이너스 1을 얻었으니까 이것들을 가지고 지수함수 만들고 1차 결합으로 표현하면 일반해가 됩니다. 3으로 2의 3x승 마이너스 1로 2의 마이너스 x승 어렵지 않죠? 그것들의 1차 결합 예, 임의상수 C1과 C2를 곱하고 더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해는 y는 C1 2의 3x승 플러스 C2 2의 마이너스 x승이다. 어렵지 않았죠?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5y 프라임 마이너스 6y는 0. 이것의 일반해를 구해라. 똑같습니다. 예, 특성 방정식 계산해 볼까요? 더블 프라임, 이번엔 람다라고 써볼게요. 대문자 뒤로 써도 되겠고, 예, 연습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럼 y 프라임은 람다, y의 더블 프라임은 람다의 제곱.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요. 상수는 그대로 주고요. 그러면 특성 방정식은 람다 제곱 플러스 5람다 마이너스 6. 이것이 0이다.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FD라고 썼었는데 람다로 바꿨으니까
이 식은 f 람다가 되겠어요. 그래서 f 람다가 0이다. 이렇게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람다 제곱 플러스 5 람다 마이너스 6을 인수분해 볼까요? 람다 플러스 6 곱하기 람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죠. 그렇다면 이게 0 되는 값은 마이너스 6 그리고 1 이렇게 두 개가 있네요. 역시 마이너스 6과 1은 서로 다른 수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니까 마이너스 6으로 지수함수 만들어서 2의 마이너스 6x승 1로 지수함수를 만들어서 2의 x승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들의 1차 결합 y는 C1 2의 마이너스 6x승 플러스 C2 2의 x승이다. 이렇게 일반해를 표현할 수 있겠네요. 어렵지 않았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초기 조건이 있는 걸 풀어볼까요? 2개 미분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초기 조건이 2개 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가볼까요? 예제 3.2 한번 보세요. 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2y 프라임 마이너스 y는 0이다. 그런데 초기 조건 y0은 0이고 y 프라임 0은 마이너스 1이다. 이것을 풀어라 그랬어요. 우선 특성 방정식을 계산해 봐야 되겠죠. 더블 프라임은 d제곱, 프라임은 d로 바꿉니다. 상수 그대로 두고요. d제곱 플러스 2d 마이너스 1은 0이다네요. 그렇죠? 역시 1차항 짝수네요. 근해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a분의, 즉 2차항 계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2를 나눠주면, 둘로 나누면 1이죠. 부호 바꾸면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 반의 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1 그 2의 반 1, 1을 제곱하면 1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AC A는 2차항 계수, C는 상수항. 그럼 1과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그걸 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플러스 1로 바뀌었어요. 자, 그렇다면 분모 1은 필요 없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네요. 그렇죠? 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하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또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해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를 가지고 지수함수 하나 만들어주고 2에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x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를 가지고 또 하나 지수함수 만듭니다. 2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x승 그렇죠? 그것들의 1차 결합 C1, C2 곱하고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해서 일반해는 y는 C1 2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x승 플러스 C2 2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x승 이렇게 표현됐어요. 다 됐죠? 자, 그러면 초기 조건을 이제 두 개를 대입해야 완전한 해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이 초기 조건은 하나는 y에 대해서 하나는 y 프라임에 대해서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걸 미분해야 초기 조건 대입할 수 있네요. y가 구해졌으니까 미분합니다. y 프라임. 근데 지수함수 미분하는 것은 지수함수 그대로 곱하고 위에 있는 파워를 미분해 곱해주면 돼요. 근데 파워는 여기 상수고 여기는 x니까 x 미분하면 1이니까 미분하면 이 상수가 되죠. 그래서 이 상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가 나가서 곱해지면 됩니다. 뒤에 있는 지수함수도 미분하면 똑같죠? 지수함수 그대로 쓰고 미분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갖다 곱하고 그렇죠? 자, 그럼 거기에 이제 C1, C2가 곱해지고 더해졌어요. 다 됐죠? 그러면 y하고 y 프라임이 있으니까 이제 둘 다 0을 대입해서 조건을 이제 해결합니다. 첫 번째, y0은 0이다. 그렇죠? y0은 0이다 그랬으니까 y에다가 x 대신에 0을 대입합니다. 그럼 0 대입하면 지수함수는 0승, 0승은 1이지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상수 C1 플러스 C2만 남아요. 그래서 첫 번째 C1 플러스 C2는 0이다 라는 식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렇죠? C1 플러스 C2는 0이다. 두 번째, Y'에 역시 0을 대입할 거죠. 그런데 Y'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죠. 초기 조건이. 그리고 Y'에 있는 X에다가 0을 대입해주면 역시 지수함수는 0승해서 1이 되니까
곱하나만 하고 앞에 있는 여기 곱해진 상수들만 이렇게 남아요. 그렇죠? 그래서 C1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플러스 C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되네요. 그렇죠? 연립 1차 방정식이 생겼습니다. 앞에서 연립 1차 방정식 연습을 했죠. 개수가 C1, C2 그렇죠?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개수가 여기는 1이고 여기도 1이고 예,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네요. 그렇죠? 는 오른쪽은 0과 마이너스 1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는 오른쪽에 우리 크레머 공식 는 오른쪽에 있는 0과 마이너스 1을 한 번은 1열에 한 번은 2열에 대입해서 해결하면 되겠죠. 가볼까요? 자, 그래서 개수 행렬식. 예, 여기 D는 연립 1차 방정식을 풀 때 개수 행렬식이라는 뜻으로 쓴 겁니다. 이 미분 연산자도 우리가 대문자 D로 썼으니까 혼동하지 마세요. 예, 이건 이 연립 1차 방정식의 개수 행렬식 앞에서 연습한 대로 예, 개수 행렬식은 C1, C2 앞에 있는 개수를 그대로 쓴 거예요. 1, 1, Y0은 0에서 예, Y 프라임 0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그렇죠? 2차 행렬식 계산하는 거 앞에서 배웠죠? 우리 시간에. 이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이렇게 곱한 거. 그렇죠? 이렇게 곱하면 1 곱하나만 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곱한 건 뺄 거니까 1은 곱하나만 하고 이거 부호를 바꿔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를 뺄 거. 그렇죠? 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은 상쇄돼서 없어지죠. 그렇다면 값은 마이너스 2 루트 2고 0이 아닌 값이 나왔으니까 개수행렬식이 그렇다면 크레머 공식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크레머 공식 D1 하는 이 앞에서 기호 배웠죠. D1은 이 개수행렬식의 1열을 는 오른쪽에 있는 0-1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고 계산한 행렬식입니다.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해서 뺄 거니까 플러스 1. 그렇죠? D2는 개수 행렬식의 2열을 는 오른쪽에 0과 마이너스 1로 바꿔준 거죠. 1열은 그대로 주고 계산하면 이렇게 곱한 건 0이니까 이렇게 곱한 것만 마이너스 1. 다 됐죠? 크레머 공식이 뭐였나요? C1, 첫 번째 열에 해당하는 그 미지수 C1은 D분의 D1이다. C2, 두 번째 열에 해당하는 미지수는 D분의 D2다. 이렇게 구하는 게 크레머의 공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D는 마이너스 2 루트 2고 D1은 1, D2는 마이너스 1이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D분의 D1, 예, 즉 C1은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1이다. 그렇죠? C2, D분의 D2, 예, 이 값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2 루트 2분의 1이 되겠네요. 다 됐죠? 자, 그럼 우리 해는 Y는 C1, 2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X승 플러스 C2, 2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X승 이거였는데 C1, C2를 우리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계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입하면 예, 해를 얻었죠? Y는 마이너스 2 루트 2분의 1 C1 대신에 2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X승 플러스 2 루트 2분의 1 C2 대신에 대입했고 2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X승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상수 계수 선형 미분 방정식은 예, 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은 개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도 똑같은 식으로 예,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3개 미분 방정식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 제차 3개 선형 미분 방정식. 그럼 y의 트리플 프라임부터 나오겠죠?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y의 트리플 프라임 마이너스 2y의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5y 프라임 플러스 6y는 0을 풀어라 그랬어요. 자, 역시 특성 방정식을 가지고 해결하시면 되겠어요. 특성 방정식은 트리플 프라임은 3승으로 D의 3승, 더블 프라임은 D의 제곱으로, 프라임은 D로, 상수는 그대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d 대신에 람다를 써도 되고요. 람다를 써서 표현해 볼까요? 그렇다면 람다의 3승 마이너스 2람다의 제곱 마이너스 5람다 플러스 6 이렇게 바뀌죠. 이것이 0이다라는 것이 특성 방정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이 인수분해해서 0 되는 값을 찾으시면 돼요. 해서 실근인가 복소근인가 따지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실근 연습하고 있으니까 람다 마이너스 1, 람다 플러스 1, 람다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렇다면 이걸 0으로 만드는 값이 1과 마이너스 2와 3이지요. 이렇게 서로 다른 실근인 걸 지금 연습합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실근일 때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것들로 지수함수를 만들고 그것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1과 마이너스 2와 3을 가지고 지수함수를 만들면 1을 가지고 2의 x승, 마이너스 2를 가지고 2의 마이너스 2x승, 3을 가지고 2의 3x승 이렇게 만들고 이것들의 1차 결합이니까 임의상수 3개니까 C1, C2, C3가 필요하죠. 곱하고 더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해서 일반해는 y는 C1, 2의 x승 플러스 C2, 2의 마이너스 2x승 플러스 C3, 2의 3x승이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쉽죠? 자, 그럼 이번에는 우선 복소근인 경우부터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실근, 서로 다른 실근을 연습했는데 복소근은 서로 켤레인 관계니까 사실은 서로 다른 수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뒤쪽에 있는 파트가 0인 케이스는 우리는 그건 중근인 케이스니까 요거 다음에 얘기할 거고요. 복소근으로 표현된다라고 했으니까 그 복소수 파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켤레로 표현될 거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수가 되겠죠. 복소수이지만. 그렇죠? 해서 앞에 있는 서로 다른 실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응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볼까요? 자, 우리의 특성 방정식은 FD는 0인데 이것이 복소근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하나는 알파 플러스 베타 I 이렇게 표현될 거고 또 하나는 이것의 켤레로 표현될 테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I 부호만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꿔서 이렇게 표현되겠죠? 예. 어쨌든 알파 플러스 베타 I하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I는 서로 다른 수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서로 다른 수니까 이걸 가지고 지수함수를 만들면 이 두 개의 지수함수는 서로 1차 독립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해는 당연히 실수일 때하고 똑같이 이것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는 이 복소수 파트를 해결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일러의 공식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공식을 쓰겠습니다. 오일러의 공식이라는 것은 2의 베타 IX승 여기 허수 i가 들어가 있어요. 그럴 때 이 값은 코사인 베타 X 요것만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죠. 플러스 I 사인 베타 X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오일러 공식입니다. 아마 고등학교 과정 중에 배웠을 텐데 잊어버렸으면 우리가 써야 되니까 다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2의 마이너스 베타 I X승 이 값은 여기만 마이너스로 바꾸면 됩니다. 코사인 베타 X 마이너스 I 사인 베타 X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우리 해를 이걸 이용해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y는 C1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I X승 플러스 C2 2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I X승 이게 바로 일반 해가 된다는 건 알았어요. 그렇죠? 여기에 오일러 공식을 써볼까요? 여기 지수함수를 전개하면 2의 알파 X승이 있죠? 여기도 2의 알파 X승이 있죠? 그렇다면 이 둘 다 곱해져 있으니까 2의 알파 X승을 앞으로 꺼냅니다. 자, 그럼 여기 앞에 C1 파트에 곱해진 것은 2의 베타 I X승이 곱해져 있어요. 그렇죠? 여기 뒤에 C2 파트에 곱해져 있는 것은 2의 하고 마이너스 베타 I X승이 있어요. 그걸 오일러 공식으로 코사인과 사인으로 표현을 해서 한 번은 플러스로 한 번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도 코사인 파트가 있고 여기도 코사인 파트가 있는데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이쪽은 코사인 베타 x니까
그렇죠? 코사인 베타 x 하는 것은 둘 다 그냥 똑같이 쓰이네요. 그렇다면 앞에는 C1이 곱해져 있고 뒤에는 C2가 곱해져 있어요. 해서 전개하면 이 전체는 C1 플러스 C2가 코사인 베타 x와 곱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인 파트는 뒤에 거는 플러스 I 사인 베타 x고 뒤에 거는 마이너스 I 사인 베타 x네요. 그러니까 사인 베타 x는 다 있는데 앞에는 플러스 I, 뒤에는 마이너스 I로 표현됐으니까 앞에 있는 파트는 C1I라는 값이 되는 거고 뒤에 있는 파트는 C2 곱하기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러니까 I 묶어내면 C1 마이너스 C2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C1 플러스 C2 그리고 I 곱하기 C1 마이너스 C2 하는 것도 상수예요. 그래서 C1 플러스 C2를 A라는 상수로 표현을 하고 I 곱하기 C1 마이너스 C2를 B라는 상수로 표현을 하면 이 해는 2의 알파 X승 곱하기 A 코사인 베타 X 플러스 B 사인 베타 X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여기 A라는 상수에 곱해진 2의 알파 X승 코사인 베타라는 것하고 여기 B라는 상수에 곱해진 2의 알파 X승 사인 베타라는 이 값이 둘 다 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의 알파 X승 코사인 베타 X 이게 하나의 해고 이걸 Y1이라고 해볼까요? 2의 알파 X승 곱하기 사인 베타 X 이것도 하나의 해입니다. 이걸 Y2라고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두 개의 해를 얻은 겁니다. 역시. 그렇죠? 그런데 이게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 두 개의 해가 역시 2의 알파 x승 코사인 베타 x 이것하고 2의 알파 x승 사인 베타 x 이 값은 1차 독립이 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미분 방정식인데 1차 독립이 되는 두 개의 해를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 해는 이 두 개의 해, 1차 독립인 두 개의 해에 1차 결합이다라고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상수를 C1, C2를 빌려 오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C1, 이것에 C2를 곱해서 더한 모양. 이것이 일반 해가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아까처럼 2의 알파 x승 하는 것을 묶어내고요. 첫 번째는 C1 코사인 베타 x, 두 번째는 C2 사인 베타 x.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정리해 볼까요? 특성 방정식의 근이 복소근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실수 파트 알파를 가지고 그 일반해는 지수함수를 만들어준다라는 뜻이네요. 2의 알파 x승. 그렇죠? 뒤에 허수 파트에 있는 여기 베타라는 i에 곱해진 이 베타라는 수,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가 되는 그 베타라는 수. 그렇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부어 치워버리고 베타를 계산한 겁니다. 그 베타를 가지고 코사인 베타 x, 사인 베타 x 만들어주면 되네요. 그리고 코사인 사인에 C1, C2 임의상수를 곱해주고 더해준 모양이구나. 이렇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복소근일 때도 해결이 됐어요.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2y 프라임 플러스 2y가 0이다. 이 미분 방정식을 풀어라 그랬습니다. 가볼까요? 특성 방정식을 먼저 계산해야 되고요. 더블 프라임 람다 제곱으로 프라임 람다로 이렇게 람다로 표현해서 바꿔보겠습니다. 람다 제곱 플러스 2람다 플러스 2는 0이다. 이게 특성 방정식이네요. 역시 짝수고요. 그렇죠? 근의 공식을 씁니다.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1의 제곱 1이지요. 마이너스 ac a는 2차 함계수 c는 상수항 1과 2를 곱하면 2인데 뺄 거니까 마이너스 2 다 됐죠. 그러고 보니까 루트 안에 루트 마이너스 1이네요. i지요. 자, 그렇다면 이 전체의 값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i 됐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알파라는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 베타라는 값은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파를 가지고 지수함수를 만듭니다. 2의 마이너스 x승. 베타를 가지고 코사인 사인을 만들어요. 코사인 1x, 사인 1x. 1은 쓸 거 없으니까 코사인 x, 사인 x. 그렇죠? 코사인 사인의 C1, C2 임의상수 곱해주고 띠처그램 모양으로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해를 구했죠? 예, 일반 해는 2의 마이너스 x승 곱하기 C1 코사인 x 플러스 C2 사인 x다. 쉽죠? 예,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자,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예제 3.4 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2y 프라임 플러스 4y는 0이다. 이걸 풀어라 그랬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특성 방정식을 계산해야 되고요. 특성 방정식 람다의 제곱 플러스 2람다 플러스 4는 0이다. 더블 프라임 람다 제곱으로 프라임 람다로 상수항은 그냥 그대로 상수로. 그렇죠? 예. 이 방정식을 풀면 역시 1차항은 짝수니까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근의 공식. 람다는 a분의 1이죠.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1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1이죠. 마이너스 a c. 예. 2차항 계수하고 상수항 곱하면 4가 되죠. 뺄 거니까 마이너스 3. 자, 그렇다면 루트 안에는 마이너스 3이 됐으니까 루트 마이너스 3. 예. 루트 3 i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근은 람다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역시 독소수가 근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는 알파가 마이너스 1이죠? 예. 베타는 루트 3이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알파를 가지고 지수함수 2의 마이너스 x승, 베타를 가지고 코사인과 사인, 코사인 루트 3x, 사인 루트 3x, 그리고 이것들의 1차 결합 C1, C2 임의상수 곱해주고 더하면 되겠어요. 쉽죠? 자, 그래서 해는 일반 해는 y는 2의 마이너스 x승 곱하기 C1 코사인 루트 3x 플러스 C2 사인 루트 3x다. 어렵지 않았죠? 예. 자, 마찬가지로 네, 고개 제차 상수계수 선형 미분 방정식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4개 미분 방정식을 연습해 볼게요. y의 4궤도 함수 마이너스 16y가 0이다. 이걸 풀어라 그랬어요. 가볼까요? 특성 방정식은 4궤도 함수 하나밖에 없으니까 람다의 4승, 나머지 상수 마이너스 16. 그렇죠? 람다의 4승 마이너스 16은 람다 제곱 플러스 4, 람다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람다 제곱 마이너스 4는 람다 플러스 2, 람다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람다 플러스 2, 람다 마이너스 2, 람다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네요. 그렇죠? 해서 이 값이 0이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0으로 만드는 건 마이너스 2와 람다 제곱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 예, 플러스 마이너스 2i죠. 그렇죠? 이건 바로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근이라는 것은 2와 마이너스 2 그리고 2i 마이너스 2i 이렇게 됐네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복소근이 있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 똑같이 2를 가지고 지수함수 2의 2x승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지수함수 2의 마이너스 2x승 만들고 상수 두 개 필요하죠. C1, C2 해서 더해주고 어려운 거 없죠. 예, 여기 복소근이 나왔는데 이 파트는 지금 2i 마이너스 2i니까 알파는 없죠. 0이에요. 베타는 2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알파는 0 가지고 만들어야 되는 지수함수는 2의 0x승이니까 2의 0승 1이죠. 그럼 곱하나만 하죠. 해서 이건 사라진 거고요. 베타는 2를 가지고 만드는 것은 코사인 2x, 사인 2x 다 됐죠? 해서 여기다가 상수 곱해줘야 되는데 앞에 C1과 C2를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다른 상수로 C3, C4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4개 미분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임의상수가 1개, 2개, 3개, 4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예,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해는 y는 C1 2의 2x승 플러스 C2 2의 마이너스 2x승 플러스 C3 코사인 2x 플러스 C4 사인 2x 이렇게 표현된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실근인 경우하고 복소근인 경우는 해결이 됐어요. 이제 중근인 경우를 해결해야 되는데 중근인 경우는 우리가 1차 독립이 되는 두 해를 찾아도 되는데 약간 트릭을 쓰면 쉬워집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이것은 지금 배우려는 것은 라플라스 그 변환에서도 뒤쪽에 4장 가서 배웁니다. 거기서도 응용이 되는 거니까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론이 필요한 여기에서 미리 얘기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지수 이동 정리라는 걸 쓸 거예요. 자, 어떤 내용이냐 하면 y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에 지수 함수가 하나 곱해져 있어요. 이에 ax승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거기에 어떤 미분 연산자를 시행하면 어떤 결과가 되냐라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곱해진 지수 함수는 그대로 연산자 밖으로 끄집어내세요. 이에 ax승. 그리고 남는 함수 y에다가 이 미분 연산자를 시행하는데 똑같은 걸 그냥 시행하는 게 아니에요. 지수 함수가 나가버렸으니까 달라졌죠. 그렇죠? 어떻게 바뀌냐. 여기 d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 지수 함수의 승수가 2에 ax승이다 라고 되어 있다면 나가고 이만큼 더해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만큼. 즉 여기가 마이너스 2x였다면 마이너스 d-2가 될 거고 플러스 3x였다면 d 플러스 3이 되겠죠. 부호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해서 d를 d 플러스 a라고 바꾼 다음에 이 미분 연산자를 시행해 주면 돼요. 이게 결론입니다. 자, 이 결론은 기억해 두셔야 뒤에 가서 복잡한 것들을 쉽게 바꿀 수 있어요.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자, FD에 대해서 살펴볼 거니까 D제곱, D 상수에 대해서 다 되면 되는 거죠. 우선 상수는 알파 곱해볼까요? 그렇다면 지수함수 2의 AX승하고 Y하고 곱해진 이 함수에다가 알파를 곱하는 거니까 곱하기 순서 바꾼다고 달라질 거 없어요? 그냥 지수함수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알파하고 Y하고 곱해졌죠. 됐죠? D라고 된 부분이 D 플러스 A로 바뀌는 거지 D라고 된 부분이 없으면 그대로 두는 거예요. 예,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미분해 볼까요? 2의 ax승 y라는 걸 d를 시행했어요. 미분합니다. 지수함수하고 y하고 곱해져 있죠. 그 법칙을 쓸까요? 라이프니츠의 룰. 지수함수 먼저 미분하면 곱하고 ax 미분해서 a 곱하고 그렇죠? y는 그대로 곱해두고 플러스 반대로 이제 지수함수는 그냥 곱해주고 y를 미분해 곱하고 근데 y를 미분한다라는 건 d를 시행한 거니까 dy 다 됐죠? 그렇다면 2의 ax승 묶어내 볼까요? 여기는 dy가 있어요. 여기는 ay가 있어요. 그렇죠? 그걸 더한 거죠. 그렇다면 d 플러스 a를 y에 시행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됐나요? 지수함수 2의 ax승 밖으로 나가고 d는 d 플러스 a로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럼 성립이 됐습니다. d제곱도 성립하나 한번 볼까요? d제곱 두 번 미분하는 거니까 한 번 미분한 결과가 여기 있어요. 그렇다면 이걸 미분하면 되겠네요. 한 번 미분한 걸 또 미분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한 함수는 이거 1궤도 함수를 미분할 텐데 똑같은 규칙 가볼까요? 이 1궤도 함수를 미분하라고 하면 먼저 지수함수 미분합니다. 그러면 a, 2의 ax승 그렇죠. 이건 그대로 곱해요. d 플러스 a, y 반대로 지수함수는 그대로 곱합니다. 2의 ax승 이제 d 플러스 ay를 미분해요. 미분한다는 건 d를 시행하는 거니까 d 플러스 ay에다가 d를 곱하기 시행한 것은 곱하기처럼 보이죠. 예, 이렇게 시행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결과를 내볼까요? 결과 여기도 2의 ax승 여기도 2의 ax승 곱해져 있으니까 묶어내고 그렇다면 앞에는 a와 d 플러스 a, y라는 게 곱해져 있는 형태고 뒤에는 d 플러스 a, y라는 값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 묶인 항에 앞에 거나 뒤에 거나 d 플러스 a, y는 공통으로 있네요. 거기에 하나는 d를 시행한 거고 하나는 a를 시행해서 더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d 플러스 a를 시행한 거죠. 즉 d 플러스 ay에다가 d 플러스 a를 시행한 거죠.
예, d 플러스 a를 2번 시행했으니까 d 플러스 a의 제곱이라고 바꿔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y의 d 플러스 a의 제곱이 시행된 거죠. 다 됐죠? 예, 결국 어떻게 됐어요? d제곱을 시행해도 2의 ax승 있는 건 앞으로 끄집어내고 d제곱하고 되어 있는 부분에 d를 d 플러스 a의 제곱하고 바꿨죠. d가 d 플러스 a로 바뀌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d제곱도 d도 상수도 이런 성질을 다 만족하니까 결국은 fd도 이런 성질을 만족하겠죠. 그렇죠? 자, 결론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fd의 ax승 y는 지수함수는 앞으로 그냥 끄집어내고 y에다가 d를 d 플러스 a로 바꾼 모양의 연산자, 미분 연산자를 시행해 주면 되겠다.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기억하면 이제 중근을 해결할 수 있어요. 가보겠습니다. 특성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그렇다면 특성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나요? d-a의 제곱은 0이다. 이렇게 생겼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특성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은 이것을 y에 시행한 것이 0이다라는 거니까 d-a의 제곱 y가 0이다. 이렇게 방정식이 만들어졌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d-a의 제곱 y는 0이다라는 걸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봤던 그 지수 이동 정리에 의하면 y에다가 2의 마이너스 ax승을 곱한 함수를 d제곱 2번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정리했을까요? 지수함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곱해진 지수함수 앞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렇죠? 그럼 y에다가 뭘 시행하면 되냐? 여기 d제곱을 시행하려는 거였어요, 원래. 그렇다면 지수함수를 앞으로 끄집어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a 하는 것을 d 대신에 d하고 이것하고 더한 것으로 바꿔야 되죠. 그렇죠? 그럼 d가 d-a로 바뀌죠. d제곱이었으니까 d-a의 제곱으로 바뀌었죠. 그것을 y에 시행하면 된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미분 방정식은 d-a의 제곱을 y에 시행하면 0이 된다라는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미분 방정식 안에서는 d-a의 제곱 y는 0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수함수하고 시행해서 0된 결과하고 곱했으니까 0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미분 방정식에 해가 되는 y라는 함수에 2의 마이너스 ax승이라는 함수를 곱해서 2번 미분하면 0이다라는 정리네요. 그렇죠?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어떤 함수를 2번 미분했더니 0이 됐다? 그 함수가 어떤 함수인가요? 2번 미분해서 0이 되는 함수라는 것은 1차 함수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2번 미분해서 0 되는 함수는 1차 함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해 y에다가 2의 마이너스 ax승 하는 걸 곱해서 만든 이 새로운 함수, 이것은 1차 함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1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1차 함수 C1 플러스 C2X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값은 1차 함수니까 2의 마이너스 AX승 Y는 C1 플러스 C2X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양변에다가 2의 AX승을 곱합니다. 양변에 2의 AX승을 곱해주면 원래 같은 거니까 결과도 같아야 돼요. 근데 2의 AX승하고 2의 마이너스 AX승 곱하면 2의 0승. 그렇죠? 예, 1이지요. 그러니까 왼쪽은 Y만 남죠? Y는 오른쪽에다가 이거 곱한 거, 예, 정리하면 2의 AX승 곱하기 C1 플러스 C2X 이렇게 되네요. 어렵지 않았죠? 예, 이렇게 해의 모양을 얻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할까요? 우리가 구하려는 제차 2개 선형 미분 방정식의 해는 그 미분 방정식이 d-a의 제곱 y는 0 이렇게 표현돼서 특성 방정식이 이렇게 중근을 갖는 형태가 됐다. 중근인데 그 근은 a고 a가 두 개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표현되냐? 이 중근 a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수함수를 만듭니다. 2의 ax승. 그렇죠?
그런데 거기다가 중근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수가 A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걸 만들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뭘 곱하면 되냐? 이게 이중근이죠. 그렇죠? 네, 제곱으로 표현된 겁니다. 제곱으로 표현됐을 때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1차식을 곱해주면 돼요. 이해됐죠? 해서 고개 미분 방정식에 적용될 때는 만약에 여기가 3승이었다 그러면 3승일 때는 2차식을 곱해주면 됩니다. 예, 4승으로 표현된 이 중근이었다. 그러면 4승으로 표현된 중근에는 3차식을 곱해주면 돼요. 이해됐죠?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해서 중근인 경우에 제곱으로 표현되면 예, 지수함수 하나만 만들고 거기다가 1차식을 곱하면 된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y의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8y 프라임 플러스 16y는 0이다. 이걸 풀어라 그랬어요. 특성 방정식 볼까요? y 프라임 람다 제곱 프라임 람다 상수는 그대로 람다 제곱 마이너스 8람다 플러스 16은 0이다. 네, 이렇게 표현되네요. 그렇죠? 결국 이걸 인수분해하면 람다 마이너스 4의 제곱 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는 4예요. 그리고 중근이에요. 제곱으로 표현된 중근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바로 쓸 수 있죠? 4를 가지고 치수함수 2의 4x승 만들어주고 제곱으로 중근이 표현됐으니까 1차식을 곱하면 된다. 그렇죠? 그 1차식을 C1 플러스 C2x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쉽죠? 해서 해는 y는 2의 4x승 곱하기 C1 플러스 C2x다. 어렵지 않았죠? 네.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예제 3.3 보세요. 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4y 프라임 플러스 4y는 0이다. 이것을 풀어라 그랬습니다. 특성 방정식은 더블 프라임 람다 제곱으로 프라임은 람다로 상수 그대로 갖다 주면 람다의 제곱 플러스 4람다 플러스 4는 0이다. 그렇죠? 예, 이걸 인수분해하면 람다 플러스 2의 제곱하고 인수분해가 되니까 0 되는 값은 마이너스 2인데 중근이죠? 예, 람다는 마이너스 2고 중근이에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2를 가지고 지수함수 만듭니다. 2의 마이너스 2x승 거기다가 1차식 C1 플러스 C2x 곱해주면 된다. 해서 해는 y는 2의 마이너스 2x승 C1 플러스 C2x다. 쉽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고개인 경우에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예,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y의 트리플 프라임 플러스 9y의 더블 프라임 플러스 27y 프라임 플러스 27y가 0이다. 이걸 풀어라 그랬어요. 특성 방정식은 트리플 프라임은 람다의 3승, 더블 프라임은 람다의 제곱, 프라임은 람다, 상수는 그대로 이렇게 갖다 주면 람다의 3승 플러스 9람다 제곱 플러스 27람다 플러스 27 이것이 0이다. 이렇게 표현되네요. 그런데 람다의 3승 플러스 9람다 제곱 플러스 27람다 플러스 27은 람다 플러스 3의 3승이죠. 그렇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람다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3승으로 표현된 거니까 3중근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일반 해는 마이너스 3을 가지고 지수함수 하나밖에 안 만들어져요. 2의 마이너스 3x승 거기다가 3중근이었으니까 2차식을 갖다 곱하면 됩니다. 그렇죠? C1 플러스 C2x 플러스 C3x 제곱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일반 해는 이렇게 y는 2의 마이너스 3x승 곱하기 C1 플러스 C2x 플러스 C3x의 제곱 이렇게 표현된다. 예,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2개 미분 방정식은 당연히 임의상수가 2개, 3개 미분 방정식은 임의상수가 3개 이렇게 개수만큼 임의상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상수계수 제차 선형미분 방정식의 해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 연습하시면 되겠고요. 퀴즈도 한번 풀어보세요.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